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삼국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오늘의 포인트는 일단 우리가 배울 내용이 크게 5개로 나눕니다. 처음에 그 고분, 무덤이죠. 그 고분에서 나온 유물이 어느 나라 건지만 알면 돼요. 그리고 탑이 나오고, 탑을 배울 건데, 탑은 요 3개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그리고 분황사 모전 석탑, 이 3개만 외우면 되고, 불상도 딱 요거 3개만 외우면 돼요. 요거 사진에 나온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유네스코에 등재가 된 백제 역사 유적 지구가 나오는데, 어디가 되어 있냐면 부여, 익산, 공주, 여기 3곳에 8가지가 요 백제 역사 유적 지구에 해당이 되는데, 어느 게 부여에 해당하는지, 어느 유적이 익산에 해당하는지, 어디가 공주에 해당하는지, 이거를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시험에 매우 잘 나와요. 그리고 도교 관련 문화유산은 이거는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저절로, 왜? 우리가 이미 앞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저절로 암기가 되니까.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뭐냐면 탑 3개, 불상 3개, 사진까지 다 알아야 돼. 얘네들은 사진으로 알아야 됩니다. 사진으로. 백제 역사 유적지구는 사진은 볼 필요 없어. 그냥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요 3개 있죠. 요 3개가 어느 유적지가 어느 도시에 해당하는지 요거만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아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기본서 37페이지 보세요. 자, 지금부터 이제 고분, 무덤이죠. 이 무덤의 명칭에 대해서, 그리고 그 구조에 대해서 볼 건데, 그냥 지금부터 볼펜 놓으세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시는 거야. 이제부터 뭐 막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암기할 필요가 없어. 그냥 듣자고요. 재밌어. 되게 재밌어요. 일단 무덤의 명칭이 크게 능, 원, 묘, 그 다음에 총, 분, 이렇게 2개로 나눕니다. 이거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무덤의 주인, 그러니까 피장자가 누군지 알 수 있으면 능, 원, 묘를 쓰고요. 누군지 잘 몰라. 그러면은 총, 분을 씁니다. 되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붙여요. 그런데 요 왜 능, 원, 묘라고 나눴냐면, 요거는 신분의 차이에 따라서 좀 나눠놨는데, 무슨 능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누군지 알아. 누구 무덤인 줄 아는데 왕이나 왕비의 무덤이면 능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피장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삼국의 무덤, 문영왕릉 아니었습니까? 그죠? 문영왕릉. 그런데 우리가 이제 광해군이나 연산군 같은 경우에는 왕에서 축출됐어. 그래서 능이란 말을 안 써요. 광해군과 그냥 광해군의 묘, 연산군의 묘 이렇게 붙입니다. 그리고 원이라고 붙인 거는 왕세자나 왕세족이 그러니까 이 왕과 왕비가 아닌 왕족들이에요. 왕족들. 그래서 이 왕세자, 왕세자비, 왕의 친부모의 무덤은 우리가 원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소현세자 아시죠? 그 인조의 큰아들인 소현세자, 그 청나라의 볼모로 붙여갖다 나중에 뭐 독살당했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 영화로도 나왔는데, 이 소현세자의 그 무덤은 소경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막 외우지 말라고, 제발 외우지 말라고. 이거 그냥 재밌잖아요. 재밌게 들어. 그 다음에 나머지인데 누군지는 알겠는데 뭐 왕하고 상관이 없어. 그럼 뭐 그냥 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김유신 장군이 왕족은 아니죠. 그죠? 왕의 아들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왕의 친부모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김유신의 묘 이렇게 부릅니다. 이순신 장군의 묘 이렇게 부르죠. 오케이, 끝. 외울 거 아닙니다. 그리고 총하고 분은 몰라.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는데 이 총은 그 규모라던가 어떤 그 무덤의 규모 같은 거를 봤더니 이게 왕이나 왕비 걸 거야. 왕릉이나 혹시 왕이나 왕비 무덤인 것 같아. 그러면 총이란 말을 붙여요. 그러면 총이라는 말을. 근데 누군지 알면은 뭐 무슨 왕 총 이렇게 붙일 건데, 누군지 알면은 능으로 붙이겠죠. 누군지 모르죠. 그래서 이 무덤의 이름을 붙일 때 그 무덤에서 나온 유물 중에서 제일 좀 가치가 있거나 특이한 거 있죠. 그런 거를 따가지고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천마총은 그 무덤에서
요 무덤에서 나온 유물 중에 가장 가치가 있어 보이는 게 천마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천마총이라고 붙이는 거야. 무용총은 그 무덤의 벽화에 무용하는 그림이 가장 뛰어난 것 같아. 그래서 이름을 무용총이라고 붙인 겁니다. 오케이. 근데 부는 그냥 옛날 무덤 중에 무덤인데 여기에 유물이 좀 가치 있는 유물들이 출토가 됐는데 이런 왕이나 왕비 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거기에다가 분이라고 그냥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석촌동 고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석촌동 고분은 왕이나 뭐 그건 아니겠죠. 왕이나 왕비는 아닌데 이 무덤은 역사적인 가치도 있고 좀 중요한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분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총으로 불렀다가 여기에서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확실하게 이거 무슨 왕인데 하면 릉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니, 뭐 그렇게 바뀌는 경우가 실제 있습니다. 자, 이따가 바뀐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오케이. 자, 무덤에 쓰이는 용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일단 어떤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시신을 넣어두는 상자를 우리가 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거를 우리말로 뭐라고 하냐면 널이라 그래요. 널.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무덤 같은 경우에 보통 이게 볼록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봉분이라고 하는데 이 봉분은 만들 때 만약에 돌을 이렇게 그 시신을 관을 덮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돌 무더기죠. 돌 무더기로 시신을 덮은 거 아니에요. 그 돌 무더기를 우리가 뭐라 그러면 돌무지라고 합니다. 돌무지. 근데 이 관이 하나만 이렇게 있으면 좀 불안정하니까 여기에다가 만약에 관을 하나 더, 관과 비슷한 상자를 하나 더 만들어서 넣어놔요. 그럼 우리가 신을 한 겹 더 신을 때 덧신이라고 그래요. 덧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덧널이라 그래. 널은 관이고 여기다 한 겹 더 만든 건 덧널이라고 하는 겁니다. 덧신이라 그러듯이 덧널. 근데 요거는 관이 아니라 한자로 하면 요거는 곽이에요. 곽. 이건 무슨 얘기냐? 관은 사람들이 옮길 수가 있죠. 동산인데 곽은 즉 덧널은 이게 딱 고정이 돼 있어. 고정이 돼 있고 밀폐가 돼 있습니다. 고정이 돼 있고 밀폐가 돼 있어요. 요거. 자, 근데 이제 나중에 기술이 발달하다 보면 요 덧널을 돌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돌로 만들고 입구까지 내거든요. 입구까지 내고 요거를 돌로 만들면 일단 입구가 있으면 이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더 이상 곽이 아니라 방이 되는 거죠. 방이잖아.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방이고 요거를 만약에 돌로 만들었어. 이걸 다 돌로 만들면 우리가 돌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돌방. 자, 그러면 이제 용어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 보세요, 여러분들. 처음에 관은 시신을 넣어두는 관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덧널은 요 시신을 한 겹 더 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쌓는 거죠. 근데 밀폐된 공간이야. 밀폐된 공간. 입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널방은 이제 여기다 입구를 낸 거예요. 입구를 낸 거. 근데 만약에 그 널방에 입구를 낸 거를 돌로 만들었으면 돌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돌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입구를 내자면 추가장을 가능하게 만들려고. 왜냐면 먼저 자기 가족이 한 명 사망했죠. 뭐 남편이 예를 들어서 죽었어요. 전쟁 나가서. 그러면 그 부인이 사망했을 때 같이 추가적으로 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입구를 만드는 겁니다. 출입구를. 자, 그래서 돌무지는 아까 봤고, 그 다음에 돌방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다 입구를 만들고 어떻게 되는 거야? 그죠? 입구 만들고 이게 돌로 돼 있으면 돌방이라고 그랬죠? 널방인데 재료가 돌로 돼 있으면 돌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여러분들. 처음에 초기에는 고구려 백제건 신라건 다 이렇게 돌 무더기를 시신 위에다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고구려하고 백제는 어떤 식으로 돌을 올려놨냐면 이렇게 계단 형태의 돌 무더기를 올려놨어. 계단형으로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하면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라 그래요.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가 초기에서는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 있고, 신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돌무지를 사용을 했죠. 돌무지를 사용했는데 계단식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원초적인 돌무지인데 얘네들은 덧널을 사용했어. 그래서 이름도 아름답게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고 지은 거예요. 아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후기가 되면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입구를 내서 추가장이 가능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고구려건, 백제건, 신라건 간에 말기에 가면은 어떻게 굴로 들어가듯이 돌방을 만들어서 굴처럼 왔다 갔다 출입이 가능한 돌방 무덤을 만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얘네들은 지금 옆에서 봤을 땐 이렇지만 위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입구가 있고 위에서 보면 이렇게 여기 공간이 있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 뭐 이렇게 관이 있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특징은 뭐냐면 특히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은 꽉도 있고 여기다가 돌로 막 이렇게 쌓여서 도굴하기가 매우 힘들어서 요거는 발견하게 되면 그 안에 껴묵거리, 유물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굴식 돌방 무덤 같은 거는 그냥 프리패스죠. 그래서 여기는 유물이 남아있는 게 없어. 다 도굴 당해가지고 거의 도굴 다 당했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는 이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벽화를 그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굴식 돌방 무덤은 벽화를 그릴 수가 있는데, 이런 돌무지 덧널 계단식 돌무덤 다 밀폐가 돼 있죠. 그래서 화가한테 그리라 그러잖아요. 여기 덧널 들어가서 그리라 그러면 여기 산소가 모자라서 그만 그리다가 사망, 내지는 그림 다 그리고도 나가지를 못해서 사망, 이렇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벽화가 있는 거는 뭐야? 그래서 벽화가 있는 거는 굴식 돌방 무덤이란 말이야. 굴식 돌방 무덤. 벽화가 있는 거. 얘네들은 벽화가 없어요. 큰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보자고요.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워. 계단식 돌무지 무덤, 돌무지 덧널 무덤, 굴식 돌방 무덤.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한국사를 공부하는 분들은 이름도 막 횡혈식 석실문 발음하기도 어려운 거 막 이런 거 외우고 그랬어. 근데 이름을 다 이렇게 예쁘게 고쳐놨어요. 진짜 우리나라 그 역사학자들을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고. 자, 근데 지금 여태껏 봤는데 한번 볼게요. 요거 여기까지는 됐죠. 그러니까 막 억지로 외우라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재밌잖아. 지금 재밌는 거야. 굉장히 재밌죠. 외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도 이런 건 다 그냥 이해가 되고 넘어가잖아요. 자, 이제 무덤 양식을 지금 방금 봤던 거, 요 38페이지에 한번 정리를 하면 보세요. 일단 계단식 돌무지 무덤. 우리 이거 뭐예요? 아, 고구려하고 백제 초기 무덤이네. 돌무지 덧널 무덤은 요거는 신라시대 초기 무덤이죠. 근데 도굴하기가 어려워. 껴묵거리가 출토돼요. 근데 이 둘은 뭐가 없어? 벽화는 없어요. 굴식 돌방 무덤은 돌로 널기과 널방을 만들고 막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좀 규모가 작아요. 돌무지 무덤보다 규모가 작아. 그리고 내부의 벽과 천장에 벽화가 그려져 있어요. 벽화가 그려져 있어요. 요런 거. 그리고 도굴하기가 쉬워요. 요거는. 그런데 벽돌 무덤이 하나 더 나와요. 벽돌 무덤. 벽돌 무덤은 이거는 그냥 무령왕릉, 삼국시대엔 무령왕릉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벽돌이 중국에, 우리나라는 산이 많고 그래가지고 돌이 많아가지고 탑을 쌓거나 뭘 만들거나 하여튼 돌을 깎아가지고 어떻게든 돌로 뭘 만들었는데, 이 중국 놈들은 그 흙이 많아가지고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뭔가 했거든요. 그래서 그 무령왕이 남조의 양나라하고 계속 어떻게 교류하고 그랬죠. 그래서 중국 무덤 양식이 벽돌 무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령왕릉은 벽돌 무덤도 있더라 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무령왕릉이 발견됐으니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자 보자고요. 요 그림은 계단식 돌무지, 굴식 돌방 무덤, 요거 그죠? 봤죠? 그래서 삼국시대의 무덤 양식의 변화를 대충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 고구려 백제의 초기죠. 그러면 백제로 치면 여기가 한성시대 정도 돼요. 그리고 요거는 평양성으로 이제 천도한 다음부터는 보통 굴식 무덤이고, 그러니까
명확하게 학자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연도를 모른단 말이야. 그리고 고구려에서 예를 들어서 야 지금부터 5세기니까 계단식 만들지 말고 굴식으로만 만들어 뭐 이렇지 않았겠죠. 뭐 중간에 또 막 이렇게 서로 겹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학자들도 모른다고 잘 몰라. 그래서 대충 그냥 요거는 한 평양으로 천도한 다음부터 대충 굴식이고, 백제는 한성 시대에는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고, 그 다음에 웅진 시대부터 이런 굴식 돌방 무덤도 보이는데, 특이하게 무령왕릉 같은 경우에는 뭐야? 벽돌 무덤까지 있네 라는 겁니다. 아셨죠? 되게 특이한 거죠, 벽돌. 그러니까 시험에 나온다고. 무령왕릉 제일 중요하고. 신라는 처음에 돌무지 덧널 무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굴식 돌방 무덤은 이제 거의 통일 직전까지 돌무지 덧널 무덤이었다가, 통일하기 바로 전부터 이제 굴식 돌방 무덤이 나오는데, 그러면 출토된 게 이 신라 같은 경우에는 돌무지 덧널 무덤이니까 껴묵거리가 많이 발견됩니다. 신라의 돌무지 덧널 무덤에서 그거를 연구하다 보면. 그리고 발해도 벽돌 무덤이 있었어요. 발해도 벽돌 무덤이 있었는데, 정혜공주의 묘라고, 나중에 이거 배울 겁니다. 벽돌 무덤이 딱 요 2개만 알면 돼. 근데 이게 훨씬 중요해. 무령왕릉이 훨씬 중요해. 무령왕릉 요 벽돌 무덤. 요거. 그러니까 막 억지로 외우라는 거 아니야. 억지로 외우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옛날에는 시험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벽화가 그려질 수 있는 게 이런 굴식 돌방 무덤에서 그려졌죠. 그러니까 여기서 발견된 무슨 무용총회에서 나오는 무용도라던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강서대묘에서 나오는 사신도가 다 이런 굴식 돌방 무덤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을 보고 정확하게는 몰라도 고구려 후기, 그러니까 5세기 이후 정도일 것이다 라는 거는 좀 알 수 있죠. 그래가지고 그런 시기 문제까지 공무원 시험에서 내고 그럽니다. 근데 한능검에서는 너무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그건 잘 안 내요. 그건 잘 안 내고, 이따가 보겠지만 이제 이 각각 무덤에서 나온 유물들 있죠. 그게 어느 나라에서 나온 거야? 만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하지만 시기까지 딱 물어보기 좋은 놈이 하나 있죠. 어떤 거? 그치? 피장자가 누군지 알 수 있는 무령왕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어떤 시기인지를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령왕릉만 좀 신경 쓰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문화재는 어느 나라의 건지만 알면 됩니다. 근데 무령왕릉에서 나온 거는 요건 무령왕릉 거구나 라는 것까지 살펴봐야 돼. 왜냐면 시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다른 거는 이게 피장자가 유일하게 확실한 거니까 이 무령왕릉은 그 시기 문제도 나오지만, 다른 거는 몰라요. 이 사학자들도 잘.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느 시기에 이런 일이 있었어 이걸 못 물어본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어느 나라 건지만 알면 돼요. 그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거를, 자, 그래가지고 보세요. 39페이지 보시면 대충 이렇게 나와요. 여기, 그러니까 이거 외우라고 또 이거 놔둔 거 아니야? 대충 돌무지 무덤 같은 경우에, 돌무지 무덤이 촉이죠. 그래서 장군총 이런 거는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에요. 그 다음에 석촌동 고분 요것도 마찬가지고 다 계단식 돌무지 무덤인데, 신라의 천마총, 호우총, 황남대총 있죠. 얘네들은 돌무지 덧널 무덤입니다. 그리고 백제의 요 무령왕릉이 벽돌 무덤이라고 그랬죠. 제가 엄청 강조드린 거. 그러면 이제 이 강서대묘, 무용청, 각초총, 수상리 고분 얘네들은 특징이, 이걸 외우라고 제가 이거 적어놓은 게 아니라 얘네들은 다 이따 밑에서 보겠지만 벽화가 다 있어요. 벽화가. 그러니까 우리 벽화를 이따가 암기가 저절로 됩니다. 이건 저절로 돼요. 그러니까 억지로 외울 필요가 없다고. 이 고구려 이 그림들이 많이 나오는데 억지로 외울 필요가 없이 다 그냥 외워져요. 그 다음에 요 백제, 그 다음에 요 경주 김유신묘는 이건 통일신라에서 한번 본 것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부여 능산리 고분 이거 왜 중요해요? 그렇지. 여기에서 백제 그 향로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이건 중요한 거야. 요거는 됐죠? 자, 그래서 이거 제가 표를 이렇게 놔둔 거는 그냥 이따가 여러분들이
요 고구려의 그림들을 볼 텐데 얘네들이 굴식 돌방 무덤에서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막 이 표 자체를 외우라고 해놓은 건 아니에요. 그냥 한눈에 보라고 한 거야. 지금까지 막 우리가 외울 거는 없어요. 재밌게 한번 듣고 흘러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참고로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그러니까 23회 되게 오래됐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식으로 봐봐 지금 막 계단형으로 돼 있죠. 계단형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거는 석촌동에 있는 백제 돌무지 무덤과 우리 아까 석촌동이 백제잖아, 백제. 여기가 어디예요? 백제 한성 시대의 그 초기니까 이런 계단형 돌무지 무덤이 있습니다. 이따가 우리 그림으로도 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답이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제도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지금 나무 덧넌 나무 널 봉토 뭐 돌무지서 요거 덧널하고 널만 보더라도 이건 뭐예요? 돌무지 덧널 무덤이죠. 그리고 나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널방하고 널길 요거 널방인데 요게 돌로 됐으면 돌방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굴식 돌방 무덤이겠네, 그죠? 그래가지고 답이 나에 대해서 답이 대부의 천장과 벽에 그림을 그리기도 하였다. 요게 답이죠. 뭐 요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예전에. 요즘에는 거의 요런 거는 잘 안 내고 있습니다. 자, 됐죠? 일단 기출문제 받고. 자, 그러면 이제 고구려의 무덤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아까 봤던 게 장군총이에요. 장군총. 고구려의 무덤은 국내성 시기에는 계단식. 그러니까 국내성식이라는 게 초기라는 얘기죠.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 주를 이루었고 평양 시기에는 굴식 돌방 무덤이 주가 되었다.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이 문장이 뭔지 이해가 가죠. 뭔지 알아야지 뭐 문장을 이해하지, 그죠? 자, 그래서 장군총은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 이래요. 중에 사진 딱 보고 아이 계단형이네. 그것만 알면 돼. 그냥 뭐 이렇게 막 외울 필요 없어. 사진은 그냥 외우라고 한 게 아니라 얼마나 계단처럼 생겼는지 보라고 그냥 놔둔 거예요. 뭐 이런 지린성, 지한시 뭐 이딴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보면 돼. 그 다음에 이제 굴식 돌방 무덤에 이런 그림들이 나왔다고. 근데 이 그림들은 근데 이게 그림이 여러분들이 좀 외우기가 어려운 것 같지만 좀 비슷비슷해요. 이게 사신도라 그래가지고 현무, 주작, 백호, 청룡 이런 게 이제 어디서 나옵니까? 도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도교. 우리 전 시간에 한번 봤죠. 도교의 사신도. 이게 강서대묘에서 그 벽화가 이 사방에 현무, 주작, 백호, 청룡 같은 이런 상상의 동물들이 있어요. 얘네들 다 어디서 나오는 거야? 도교에서 나오는 거죠. 도교. 그죠? 도교. 도교가 뭐 하는 거야? 도교는 신선들, 불로장생, 아니면 허무해. 왜냐면 이 사람들 너무 오래 사니까 그냥 우리 짧게 사는 우리 인생이 허무한 거야. 불로장생하는 신선들이 보기에 한심하고 허무해. 그런 허무주의. 그런 거 들어가 있다. 이런 현무, 주작, 백호, 청룡, 봉황, 용, 구름, 산, 또 이제 신선들이 산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뭘 의미하냐면 도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신도를 보고 뭘 알 수 있어. 자, 이게 잘 봐요. 잘 봐야 돼. 이게 좀, 뭐, 현무, 주작, 뭐, 백호, 청룡이 있는데 그냥 봐. 이거 제가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 봐. 딱 이런 퀄리티로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 자, 요런 걸 보고, 고구려에서도 도교 사상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면 돼. 그 다음에 이제 그림 봐봐요. 그림도 보시면 무용총에서 나온 그림이 이렇게, 대표적인 게 이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무용도가 가장 가치가 있고 좋으니까 이름을 무용총이라고 붙였어요. 뭔가 의미가 있어서. 그래서 봐봐. 그림도 좀 이렇게 얘기하면 고구려스럽죠. 이런 거는 그냥 눈으로 보고 시험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고구려 거구나라는 것만 알면 돼. 이게 무용총 거구나까지도 알 필요 없어. 그냥 이거 고구려 거구나. 사신도 고구려 거구나. 근데 얘는 도교하고 상관이 있구나. 이거만 알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비슷해. 고구려 그림은 비슷해요. 비슷해. 요것도 씨름도인데 이것도 외우는 거야? 아니면은 각저총에서 나온 씨름도라고 고구려 거라고 할 수 있어. 이 각저가 한자로 씨름이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씨름도가 제일 성하고 괜찮으니까 이름을 씨름도로 붙인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잘 보이지도 않아. 지금 이거
수산리 고분 벽화에 지금 누가 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우산 씌워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접객도, 수렵도, 이건 여러분, 수렵도는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야. 요거. 그다음에 접객도는 지금 여기 손님이 왔는데 요 사람이 뭔가 음식 같은 걸 차려주고 있어. 딱 봐도 고구려스럽잖아요. 근데 고려 그림 중에서 얘네랑 좀 비슷한 놈이 있어요. 이따 기출문제 볼 때 걔는 고구려께 아니구나라는 걸 좀 찝어내면 이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사신도 특이하지. 이 동물들, 현실에 없는 동물들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약간 다 비슷비슷하다고요. 이 고구려 그림이. 요 고구려 그림. 왜냐하면 제가 계속 이거를 좀 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봐줘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좀 외워진단 말이에요. 아셨죠? 아니 근데 이따가 기출문제 풀잖아. 그러면은 더 확실하게 외워져. 그러니까 일단 한번 봐둬요. 이따 기출문제 풀 때 다 풀리니까. 이게 고구려 거고요. 그 다음에 백제로 가자고요. 백제의 무덤에서 나온 거는 자 여기 봐. 한성시대. 우리 백제는 한성에서 웅진으로 사비로 이렇게 옮겨갔잖아요. 그죠? 한성시대는 고구려 유산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라서 이 속천동 고분이 요 계단형으로 돼 있죠. 계단형으로. 자, 그리고 웅진시대부터는 이제 굴식 돌방 무덤. 그 다음에 사비시대도, 그러니까 웅진시대, 사비시대도, 굴식 돌방 무덤이 주를 이루었는데, 웅진시대 요 벽돌 무덤, 무령왕릉, 요 벽돌 무덤도 있었죠. 자, 그래서 여기 출토된 게, 보면, 이거 무령왕릉 진묘수, 요거, 우리 봤죠? 이거 어디서 봤냐면은, 무령왕, 우리 배울 때, 거기서 봤어요. 이 몇 페이지냐면,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요 사진 그대로 있어요. 무령왕 배울 때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 무령왕릉에 요 금제 관식도 가끔 우리 시험에 등장하거든요. 근데 뭐 진묘수보다 훨씬 덜 중요해요. 왜냐면 이 진묘수는 요것도 상상 속의 동물이죠. 그래서 그 무덤을 지키는 돌로 만든 짐승인데 이것도 도교의 의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거.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무령왕릉, 이건 꼭 알아야 돼. 요거 제일 중요한 게 밑줄, 벽돌 무덤이야. 중국의 영향을 받았어.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공사할 때 우연히 발견을 했는데 피해를 하나도 입지 않고 발견됐어요. 그래서 송산리 6호분 침수를 막기 위한 배수로 공사 중에 우연히 발견됐어요. 무령왕릉이. 그래서 이건 거기 우리가 앞에서도 봤죠. 삼국시대 무덤 중 피장자 축전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무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령왕릉에 나오는 문화재 같은 거를 내면서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다고요. 왜? 이거 웅진시대잖아 지금. 그죠? 자, 그래서 묘지석이 발견돼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아까 봤던 금관, 귀고리, 석수 등 많은 껴묵거리가 출토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벽돌의 무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무늬가 있지 벽화 같은 건 안 있어요. 벽돌 자체에 무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무령왕릉의 지석과 매주권 이거 앞에서 설명드렸죠. 그래서 여기 영동대장군 백제 사망으로 기록이 돼 있고 이런 것들도 다 매지석이 그 땅에 신에게 자기의 묘지를 산다는 그런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비석을 세워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 도교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요것도 이따가 한꺼번에 정리할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뭐 출토된 유물이 진묘수 아까 봤던 거, 금제 관식 봤던 거, 오수전 중국의 화폐죠 등 많은 유물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능산리 고분 이름이 부여왕릉원으로 문화재청에서 요걸 고쳤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고분에서 원으로 요거를 고쳤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어떤 왕족하고 관련돼 있는 사람의 무덤이구나라는 걸 안 거야. 요게 부여왕릉원. 자, 그래서 이거는 사비시대입니다. 사비시대 능산리는 이따가 우리 그 백제 유네스코에서 유적한 백제 유적할 때 한 번 더 볼 거예요. 굴식 돌방 무덤으로 사신도와 연꽃무늬 벽화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능산리 고분 절터 근처에서 이 금동 대학로를 발견한 거죠. 여기 위에 보면 요게 봉황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요 밑에가 용, 그리고 여기 보면 막 구름이랑 막 여러 가지 조각이 너무 아름답게 되어 있는데 모두 다 이것도 다 뭐를? 도교를
보는 거죠. 도교. 이거 참고로 왕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 이거 22페이지에 사진 나왔는데 이거 중요해서 또 여기 붙였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위덕왕 때 그때라고 여기 나와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1페이지. 이번엔 신라의 무덤 보자고. 신라의 무덤은 돌무지 덧널 무덤이 주를 이루다가 삼국통일 직전부터 이제 굴식 돌반 무덤을 출연해서 여기 보면은 다 돌무지 덧널 무덤인데 요게 천마, 이게 말이거든요. 하늘을 날르는 천마인데 이게 천마도라 그래서 아까 무슨 씨름도 무용도는 벽화였는데 이건 벽화가 아닙니다. 말 안장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에요. 천마도. 요거 천마총. 돌무지 덧널 무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없어. 벽화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 천마도는 이건 안장의 그림이지 벽화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 호우명 그릇 배웠다. 호우명 그릇.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광개토 요 밑에 신라의 호우총에서 발견되는데 이 밑바닥에 광개토 대왕 만세, 뭐 광개토 대왕이 죽어서 슬프다, 뭐 이런 거 적혀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로 봐서 광개토 왕의 치세를 알 수 있었어요. 그때 상황을. 그래서 이 호우명 그릇이 발견돼서 호우총이라고 요것도 이름을 지은 겁니다. 요 무덤. 그 다음에 이건 황남대총이라고 요거 되게 아름답게 생겼죠? 요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좀 길쭉하게 되게 예쁘게 생겼어. 그럼 이거 그냥 신라의 유물이다. 그래서 요거 신라 유물이 이거 딱 3개 알아. 이거는 이미 알잖아. 우리 알잖아. 그죠? 요는 되게 예쁘게 생겼잖아요. 눈에 확 들어온다고. 그리고 천마도야말로 아, 얘는 벽화가 아니야? 이 말 한마디만 듣고도 저절로 머리에 남아요. 요거 오케이. 그럼 여러분 다 요 3개도 정리가 된 겁니다. 아셨죠? 자, 탑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 지금까지 무덤 설명했던 것보다 10배, 20배 더 중요해. 탑 3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상 3개 나오거든요. 그거만 외우면 우리 다 맞출 수 있어요, 시험. 근데 일단 요 보기 전에 좀 용어를 좀 알게요. 여러분들 어쩔 때는 절 이름이 붙고 무슨 지석탑이라 그러고 어쩔 때는 그냥 지자가 빠진 뭐 불국사 석탑이라 그러고 이 둘의 차이점이 뭐냐면 미륵사지 석탑이라고 한 거는 석탑은 남아 있는데 이 미륵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터만 남아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땅 지자죠. 미륵사가 있던 땅에 남아 있는 석탑이란 뜻입니다. 근데 불국사 석탑은 불국사가 멀쩡하게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절도 있고 거기에 있는 석탑이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지 석탑, 정림사지 5층 석탑이면 정림사 절도 없고 그 땅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절이 없고 터만 남았어요. 거기에 석탑이 있는 거야. 터만 남았는데 석탑만 있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불상도 금동불상이 있고 금제불상이 있어요. 그러면 금동불상은 그 불상은 동으로 만들었는데 구리로 만들었는데 금도금은 금칠을 한 거고 금제는 금으로 만든 겁니다. 아예. 금으로. 그리고 뭐 이건 여러분도 알겠지만 목조 불상이라고 하면 나무로 만들었겠죠. 석조상은 돌로 만든 거예요. 뭐 이건 쉬우니까. 자, 그래서 미륵사지 지금부터 배울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절은 다 없어졌나 보다. 그죠? 그 터 위에 석탑만 있는 모양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근데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이 익산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탑 3개 중에서도 얘가 제일 중요해. 왜냐면 우리 미륵사를 창건하고 미륵사지 석탑을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기본서 23페이지에 보면 무왕 나오잖아. 무왕이 창건한 미륵사터에 남아있는 자, 밑줄 목탑의 구조를 해서 목탑의 구조를 했는데 생긴 거는 목탑처럼 생겼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웬만하면 다 돌로 만들죠. 돌로 만들었어. 화강 돌로 만들었어요. 돌로 만든 석탑으로 자 밑줄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석탑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석탑이에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석탑. 그러니까 시험에 계속 나오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석탑이 많이 좀 훼손이 돼가지고 거기에다가 일본 놈들이 여기다가 막 그 일제시대 때 시멘트 칠도 막 해. 걔네들 왜 그런지 몰라. 아무튼 일본 놈들. 그래가지고 이걸 석탑을 복원을 하려고 하는데 이 탑 안에 보통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그 스님들이 이렇게 돌을 닦고
이렇게 화장 같은 걸 하면은 사리가 나오거든요. 구슬 같은 사리가 나오는데 그거를 모셔두는, 보세요. 금제 사리 봉영기와 사리 장엄구가 자, 사리 봉영기는 뭐냐면 그냥 참고예요. 이거 기록이야. 기록. 이 사리를 이렇게 해서 남겨놨어야 하면서 이 절을 왜 지었는지, 이 탑을 왜 올렸는지 그런 내용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리 봉영기는 기록이고, 사리 장엄구는 그냥 항아리 같은 그릇인데 여기에다가 어떻게 사리를 이렇게 모셔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리 장엄구가 출토되어 미륵사 창건 배경과 건립 연대 등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 이게 사리 봉영기와 사리 장엄구는, 자, 미리 볼게요. 우리 저 기출문제에 나오는 내용인데, 자, 사리 봉영기는 요겁니다. 요거. 그리고 사리 장엄구는 요 항아리처럼 생긴 거예요. 이거 글씨 막 써 있죠. 이거 기록이라고, 기록. 사리 봉영기.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거. 자. 그리고 요거 본 김에 요 내용을 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기 읽어보면은 서동왕자와 선화공주 설화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기도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 무왕 있죠. 무왕이 그 유명한 서동왕자예요. 그 서동왕자와 선화공주 그 내용에 보면 삼국유사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 익산 미륵사지 석탑을 선화공주가 뭐 세웠다, 뭐 그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 사리봉영기를 보니까 선화공주가 아니라 사택적덕의 딸이 이거를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삼국유사 설화에 나오는 이 설화가 맞는 거야, 뭐 그런 진위 여부가 있었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무왕 대단하죠? 서동왕자예요, 서동왕자. 자, 기억하세요. 그래서 중요한 거, 자, 지금 중요한 거 여기 보면, 여기에서 익산 미륵사지 석탑 무왕 알아야 돼. 무왕이 창건한 미륵사터에 남아 있고요. 자, 밑줄 목탑 구조를 한 돌로 만들어진 석탑, 목탑 구조.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석탑 중 가장 오래된 석탑. 그 다음에 뭐 사리 관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리 봉영기, 사리 장엄구 이렇게 외울 필요 없어. 그냥 사리 관련된 뭐 나왔구나. 요 정도 알면 됩니다. 사진도 봐야 돼. 사진을 알아야 돼, 얘네들은. 자, 42페이지 보시면 익산 미륵사지 석탑 사진이 이렇게 생겼어요. 외우기도 되게 쉬워. 왜냐면 이렇게 훼손이 이렇게 돼가지고 가르마 타고 있죠. 그래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이 세 개 중에서 또 제일 중요합니다. 탑 중에 탑이야. 탑 오브 더 탑은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에요. 시험 제일 잘 나와. 자, 그 다음에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은 소정방이 뭐 한 놈입니까? 김유신이랑 같이 백제를 멸망시킨 당나라 장수잖아요. 이놈이 백제를 자기가 정복했다는, 그 멸망시켰다는 공적을 요 정림사지 5층 석탑에다 새겨놔서 이걸 평제탑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을 또 일본 놈들이 되게 따라했어. 그래가지고 이름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그냥 일본에 정림사지 5층 석탑이랑 비슷한 탑들이 있구나,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사진이 중요해. 정림사지 5층 석탑, 요것도 백제탑이죠. 백제탑이에요. 부여, 익산 다 백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삽이잖아, 삽이.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5층 석탑입니다. 5층 석탑.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분황사 모전 석탑. 요거는 모전 석탑은 뭐냐면 따라했어. 뭘? 벽돌 양식을 따라해서 지은 석탑이 분황사 모전 석탑입니다. 분황사 누가 이거 창건했어요? 황룡사는 진흥왕, 그죠? 진흥왕. 그 다음에 분황사는 선덕여왕. 황룡사 9층 목탑을 지은 사람은 선덕여왕. 자, 분황사 요 선덕여왕이 만들었는데, 자, 선덕여왕 때 분황사를 창건하며 만든, 자, 이것도 밑줄 주세요. 이거는 오래됐는데 우리나라에 가장 오래된 건 아까 익산 미륵사지 석탑인데, 이 분황사 석탑은 현존하는 신라에 가장 오래된 석탑이에요. 그래서 아니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러분들 벽돌을 이렇게 쌌잖아요. 근데 벽돌은 흙으로 이렇게 굳혀가지고 만들기가 쉬운데, 우리 조상님들은 이걸 벽돌 모양으로 돌을 깎았어요. 하나하나 다. 대단한 거지.
벽돌로 만든 석탑보다 벽돌 모양으로 만든 돌로 깎아서 만들기 훨씬 만들기 어렵겠죠. 그래서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서 전탑 양식이라는 게 이게 벽돌 탑 양식이라는 얘기예요. 모방하여 만든 모전석탑, 전탑 양식이 벽돌이니까 모방했다고요. 모전석탑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사진도 봐야 돼. 사진도 보면 다른 사진은 이렇게 길쭉하잖아요, 탑이.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옆으로 펑퍼짐해요? 이게 펑퍼짐한 게 아니라 원래 이 탑이 9층이었어. 원래 얘도 이렇게 날씬한 애였겠죠. 근데 어떻게? 그렇죠. 여기가 훼손이 되고 3층까지밖에 안 남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외우기가 쉽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냥 펑퍼짐해. 그 이유는 왜 그래? 그렇죠. 원래 키 크고 날씬한 애였는데 훼손이 됐어. 9층에서 자그마치 6층이 날아간 거죠.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외워진다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일부러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면서 좀이라도 아주 그 재미있을 여지가 있으면 재밌게 외우라고요. 좀 펑퍼짐 하잖아. 그죠? 외우기 쉽죠? 얘는 가르마. 얘는 펑퍼짐. 얘는 그냥 잘생겼어.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진 않지만 선덕여왕 때 황룡사 9층 목탑이 있었는데 이거는 절이고 탑이고 다 몽고 애들이 다 불살라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자장의 권위로 백제 아비지의 지도를 받아서 건립됐는데 몽고의 침략으로 소실됐습니다. 요거. 자,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거는 뭐다? 사진이 중요해, 사진이. 익산 미륵사지 석탑 같은 경우에는 그 사형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다 아셔야 되고 사진을 보고 알면 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이 탑만 알아도 거의 다 맞춰요. 자, 그 다음엔 불상 보겠습니다. 자, 불상. 요것도 사진을 외워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진이 4개가 있죠. 근데 4개를 다 외우라고 안 할게요. 그냥 4번째 건 이렇게 안 외워도 돼. 이름도 잘 몰라도 돼. 근데 이 3개는 이름도 알아야 되고 사진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름을 금동 영가 7년명 열애입상,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주왕 이렇게 10글자씩 되는 걸 다 외우라고는 안 해요. 그냥 중요한 단어만 하나 알아가지고 연결만 시키면 돼. 자, 봐봐요. 이게 여러분들 일단 사진을 외우는 게 중요한데 요게 금동 영가 7년명 열애입상은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면 되냐면 금동 같은 거 이런 거 안 중요해. 뭐 열애입상도 안 중요해. 중요한 건 요 영가 7년입니다. 영가 7년. 영가 7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방금 전에 우리가 첫 번째 42페이지에 첫 번째 나온 그 불상이 고구려의 불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거라고? 고구려 거예요. 고구려 건데 후방 뒷면에 그러니까 이게 광배라고 하는데 후광 뒷면에 영가 7년에 만들었다고 영가 7년에 승려들이 만들어서 이거를 배포하는 거예요 라고 하니까 영가가 뭐냐면 고구려에서 쓰이는 연호인데 어느 왕 때인지는 몰라. 마치 우리 광개토왕 때 영락 사용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영락 7년 뭐 그런 식으로 사용하던 요게 연호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영가 7년이지. 영가 7년명. 오케이. 영가 7년이 적혀 있는 열애 입상이 뭐라고요? 이거라고. 근데 어디에 적혀 있냐면 자, 요 불상이 요게 지금 부처님이 요게 있잖아요. 요 뒤에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싸여져 있는 거 있죠. 이게 광배야. 왜 이렇게 보통 그 서양 그림이나 뭐 이렇게 그 서양 천사들 아니면 무슨 예수님 근처에 보면 이렇게 막 서양 그림에서도 이렇게 막 빛 같은 게 나죠. 후광. 그런 거 나잖아요. 그죠? 그거를 표현한 거예요. 그거를 표현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광배라고 하는데 여기도 있잖아. 지금 요 지금 부처님 뒤에 이렇게 부처님 뒤에 이렇게 광배가 있잖아요. 그죠? 요 광배인데 요 불상을 이렇게 확 돌리면 뒤에 그 7년명이라고 적혀 있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7년명 영가 7년명 열애입상이야.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금동, 영가, 7년명 열애입상 이거 다 외우지도 못하니까 그냥 이 불상이면 영가 7년명 끝. 이렇게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객관식이니까 괜찮아요. 어디 거야? 고구려 거야. 고구려 거. 오케이? 고구려 거. 그게 더 중요해. 고구려 거라는 게. 그 다음에 요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용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동
미륵보살 하나도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요게 반가가 제일 중요하고 사유, 반가 사유가 중요해요. 반가 사유. 반가가 뭐냐면 우리가 양반다리하고 이렇게 앉는 거 있잖아요. 양반다리하고 있는 거를 가부좌를 튼다 그러죠. 양반다리하고. 근데 이렇게 한쪽 다리는 이렇게 걸쳐 놓고 하나는 이렇게 내렸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가? 가부좌를 반만 틀었죠. 그러니까 그걸 반가. 이런 자세를 우리가 반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턱에다 사유, 생각하고 있잖아. 반가부좌를 틀고 생각하는 상이에요. 부처님이. 요거. 근데 이거는 삼국에 모두 다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이거는 고구려 백제신라 삼국 모두에서 만들어지는 불상이고, 지금 이 그림은 삼상관, 세 개 이렇게 뻗어 있는 관을 쓴 부처가 생각에 빠져 있는데, 삼상관 말고 다른 관 쓴 이렇게 반가 사유상도 많아요. 근데 일본 놈들도 또 고류지 반가 사유, 고류지 얘네들 국보로 그 보관하고 있는 고류지 반가 사유상도 똑같이 생겼어. 근데 잘 따라해 얘네들.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삼국 시대에 삼국 모두에서 또 일본 놈들까지 따라한 그 불상은 뭐예요? 반가 사유상. 뭐 앞에 이런 거 기억할 필요 없어. 반가 사유상. 반가 사유상. 그 다음에 시험으로 잘 나오는 거. 이게 여러분들 여기 보면 마에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그 마찰. 그러니까 뭔가 갈아서 조각하는 거예요. 마. 그 다음에 애가 무슨 애자냐면 이게 그 절벽 애자. 뭐 절벽 애자인데, 그러니까 요거 절벽 바위에 불상을 조각을 한 게 바로 이 서산 마의 삼존불입니다. 왜 삼존불이냐면 여기 본존불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옆에 보조로 다른 부처님이 있어요. 그럼 이게 셋이니까 삼존불이죠. 셋이니까 이거 마치 그거랑 같아요. 우리 재판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안 받는 게 좋겠지만 판사가 있잖아요. 그럼 판사 옆에 애들 둘이 데리고 있어. 그거랑 똑같은 거야. 부처님이 있는데 둘 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시험에 잘 나오는데 요거는 자 백제의 미소 있죠. 이 백제의 미소 웃고 있어. 요 부처님 웃고 있어. 그래서 백제의 미소 무슨 푸근한 무슨 백제의 미소를 그 하고 있는 아주 시험에도 무지 잘 나오는 그 불상이에요. 마의 불상이에요. 마의 불상.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마의 불상이 아니고 이거는 6글자 다 외워주세요. 서산 마의 삼존불. 서산 마의 삼존불. 서산에 있어. 마의 삼존불. 근데 이게 있잖아요. 제가 옛날 얘기 좀 해드릴게요. 제가 그 예전에 공부할 때 식당에 왜 식권 끊어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뭐 고시공부 비슷하게 했었어, 되게. 거기서 그 식권도 막 하나라도 아끼려고 막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 식당에 가시면은 거기에 이제 그 사장 아주머니하고 일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거기 아주머니 중에 한 분이 우리들이 오면 뭐 귀찮을 만도 하는데 되게 웃어주세요, 우리한테. 되게 이게 푸근한 웃음을 되게 줬어. 근데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냐면 서산에서 오셨나 봐. 그래서 그 사장 아주머니가 그분한테 이 서산댁 뭐 저기 저 사람한테 라면 갖다 줘 라고 했을 때 그때 되게 푸근하게 웃어준, 여기서 애자도 사실 절벽 애자인데 이거를 약간 좀 자애로운 좀 그런 이미지 좀 어떻게 안 가질까요? 그 식당에서 이렇게 푸근하게 백제의 미소로 웃어주던 서산댁 아주머니 한번 생각해 봐요. 너무 억지스럽나? 속으로 여러분들 방금 야 선생님 너무 억지 아니에요? 이렇게 욕했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렇게 저한테 한번 욕하면서라도 외워지면 저는 만족합니다. 외우세요. 그래서 좀 너무 억지다. 제가 생각해도 너무 억지인데 외워. 잘 외우면 장땡이지. 뭐 욕 좀 먹으면 어때? 그죠? 자, 다시 서산 마의 삼존상. 서산 마의 삼존상. 오케이. 이거 백제의 미소로 유명해. 백제. 이거 백제 거네요. 그죠? 7년명, 영가 7년명, 고구려 거. 삼국시대 다 만들어졌어. 일본 놈들까지 따라했대. 오케이. 요거. 그 다음에 마지막이 요게 신라의 불상인데, 요것도 부처님이
세 분 계시죠? 그러니까 요것도 삼존 입상, 서입상. 이거는 지금 서 있잖아요. 삼존 입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신라의 불상으로 푸근한 자태와 신라의 조각의 정수를 보는. 세 개 다 외우고 만약에 여러분들 뇌에 용량이 남아 있으면 이것도 봐두세요. 시험에 나오는데 이 세 개처럼 중요하게 안 나옵니다. 이거는 오답 처리용으로 나오는데 하나라도 더 외워두면 좋지. 그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 셋이라는 거. 오케이. 됐어요. 43페이지 보시면 유네스코 백제 역사 유적지구라고 나오는데 요 유네스코에서 공주, 부여, 익산 세 곳에 8개의 문화유산을 지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부여에 4개, 공주에 2개, 익산에 2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가 어디예요? 웅진이죠. 웅진 시대. 그 다음에 요 부여가 사비 아닙니까? 그죠? 요거. 그래서 요 한성은 왜 없어? 한성은 서울이잖아요. 서울이라서 그건 빠진 거예요. 그래서 공주, 부여, 익산 요 세 개를 여러분들이 어느 유적이 어느 도시에 해당이 되는지, 부여 건지 공주 건지 익산 건지 그것만 구별할 줄 알면 됩니다. 근데 그냥은 잘 안 외워지니까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내용이 여기 대부분 다 들어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일단 부여가 4개나 돼서 시험이 제일 잘 나오는데 부여가 사비죠. 그죠? 부여 우리 아까 봤잖아.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이 부여 있잖아.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능산리 고분군 하면 뭐 기억나요? 그렇지. 우리 백제 금동 대학로 있죠? 몇 페이지야 이거? 우리 다음 페이지에도 나오는데 40페이지에 나오잖아. 40페이지에. 그 대학로. 그게 여기서 발견됐잖아. 그죠? 근데 능산리 고분군이 21년부터 부여 왕릉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알아두셔야 돼. 같은 거야. 능산리 고분군이나 부여 왕릉원이나. 요거 2개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다른 거부터 볼게요. 익산도 볼까요? 익산도 보면 익산도 잘 나오는데 아까 익산 미륵사지 석탑. 그죠? 그럼 미륵사지 석탑은 익산에 있겠네. 오케이. 그리고 왕궁리 유적이 되게 생뚱맞은 것 같지만 사실 이것도 관련이 있어요. 이 왕궁리 유적에 자, 이건 나중에 뒤에서 볼 건데 고려 시대에 지은 석탑이 있어요. 뭐 왕궁리 5층 석탑까지 몰라도 돼. 왕궁리에 고려 시대에 있는 탑도 있고 이 왕궁리 유적이 우리 보덕국 하면 익산이죠. 금마저 익산. 보덕국 안승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왕이 익산으로 사비 시대였잖아. 사비 시대. 익산으로 천도를 하려고 절도 다 이 미륵사도 그래서 절을 지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천도설도 연관이 돼 있어요. 이 왕궁리 유적은. 그러니까 익산 같은 경우에는 요 2개만 기억하니까 왜냐하면 익산 미륵사지 석탑을 우리가 강렬하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다르마가 있던 그 석탑 훼손돼서. 그래서 요 2개가 익산이 자리를 잡고 나면 아까 우리 요 부여는 정림사지 5층 석탑 있었죠? 그리고 향로가 나온 능산리 고분군, 부여 왕릉원 있잖아요. 요 2개는 알잖아.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나머지 2개는 나중에 보자고요. 얘네들은 2개씩만 기억해도 사실 우리가 진짜 잘한 거예요. 다 기억하면 좋겠지만. 근데 익산은 기억하기가 제일 쉽다고요. 익산은. 요거. 그 다음에 공주는 송산리 고분군이 지금 문화재청이 21년도에 뭘로 바꿨냐면 무령왕릉과 왕릉원으로 이름을 바꿨어. 요거. 그래서 무령왕릉을 포함한 7개의 고분이 발견되니까 송산리 고분군 하면 무령왕릉이네. 공주. 그죠? 벽돌 무덤. 이거 알잖아요. 이게 공주 그때 웅진 시대에 있다는 걸. 그죠? 그러니까 송산리 고분군, 무령왕릉과 왕릉원. 무령왕릉. 이렇게. 그리고 요 공산성은 좀 생뚱맞아. 그러니까 일단은 요거는 좀 이따 볼 건데 먼저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거는 이거라고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요 부여의 1번, 2번 외우세요. 부여 1번, 2번 2개 외우고 익산을 제일 먼저 외워. 익산이 외우기 제일 쉬워. 미륵사지하고 왕궁리 유적. 그죠? 요거 미륵사지 석탑, 왕궁리 유적은 요 보덕국
떠올리면 되죠. 왕국리는 보덕국. 요거. 그 다음에 부여 요거 두 개 외우고 정림사지 오충석탁하고 능산리 고분군 외우고 그리고 공주는 송산리 고분군 요건 무령왕릉이네. 딱 요거까지. 오케이.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보자고요. 나머지. 중요한 거. 요 관북리 유적하고 부소산성은 이거 당연히 유적이니까 관북리에 있겠죠. 여기가 어디냐면 백제의 왕궁이야. 백제. 사비시대의 왕궁인데 부소산성이 옆에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부소산성은 우리 그 고구려 배울 때 그 기본서 18페이지에 보면 동천왕이 그 광구검에 침입을 받아가지고 어디를 뺏겨? 그쵸? 국내성을 뺏기고 그 다음에 전쟁 날 때 맨날 도망가던 환도산성까지 뺏겼다고 나죠. 환도산성. 그 관계예요. 평상시엔 왕궁에 있다가 전쟁 터지면 부소산성으로 피했던 것이 마치 국내성에 지내다가 고구려가 전쟁 터지면 환도산성으로 온 것이 얘네들이 붙어 있어요.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얘네들 안 해줘요. 아이 그럼 어쩔 수 없고. 근데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한번 들으면 그냥 외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성은 이 부소산성 주변에 이렇게 좌우로 펼쳐진 거야. 동서쪽으로 나성까지. 신나게 얘기는 했지만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 네 개가 어디에 해당돼? 부여에 해당되는 거를 제발 기억을 해 주세요. 정 안 되면 이거 두 개라도 기억하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면 이제 익산을 아까 봤죠. 우리 요 왕궁리 유적은 요거 금마저 안승 보덕국하고 관련이 있고 익산 천도설도 관련이 있다. 공주는 무령왕릉이 있던 송산리 고분군, 그죠? 무령왕릉과 왕릉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공산성이 또 공주에 해당되는데 좀 치졸하지만 잘 안 헤어져. 아 공주니까 이건 좀 너무 치졸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마지막 남은 놈인데 공산성. 근데 이렇게 앞글자 따는 거 괜히 좋아하다가 이제 그 여러 실수하시는 걸 많이 봤으니까 웬만하면 안 하는데 그래도 한번 발악을 한번 해보자고요. 공산성은 백제 웅진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웅진성인데 어떤 사연이 있냐면 조선시대 인조의 이괄의 난을 피해서 인조가 이 공산성에 머물렀어요. 이건 나중에 지금 한 번 더 이회독 하신 분들은 여기가 공산성이었구나 라고 딱 무릎을 치실 텐데 이건 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요거.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그렇죠. 이제부터 자 다시 볼게요. 8개의 유적이 있는데 어디에 속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내용보다도 정림사지, 능산리 고분군, 부여 왕릉원, 그 다음에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나성은 부여에 속하고 내용을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익산의 미륵사지, 왕궁리, 익산, 그 다음에 송산리, 무령왕릉과 왕릉원, 공산성은 공주에 해당되더라. 이거를 꼭 어느 도시에 해당하는지 그거를 구별할 줄 아시나요? 딸딸 외울 필요는 없고 어느 도시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도교 관련 문화유산 볼게요. 44페이지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 도교는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봤고 그냥 한번 이렇게 살펴보자고요. 여기 보면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강서대묘의 사신도 아까 봤죠. 사신도의 그 그림들 하나하나가 다 상상의 동물, 신선들하고 같이 노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요거는 도교하고 관련돼 있다고 보고 을지문덕의 여수장 우중문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어요. 이거는 핵심 주제 10에서 지족이라는 말이 있다 그랬죠. 노자를 따라한 거. 그 다음에 백제의 금동대학로 어디 있습니까? 사진 얘네들은 또 지나서 이 금동대학로 여기 봉황 있고 용 있고 막 산 모양 그려져 있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 도가사상을 상징하는 봉황 용 같은 동물과 신선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어요. 요거 그리고 무령왕릉 지석의 매지권 요거 땅의 신한테 뭔가 산다 그죠? 요 토지를 산다는 내용. 그러니까 이것도 도교의 영향이고 진묘수 도교에 등장하는 상상의 동물. 그 다음에 사택지적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사택지적이란 사람이 이게 내 나이를 먹어가니까 진짜 슬프고 허무하거나 뭐 그런 비슷한 내용을 적었어요. 그러면 도교의 허무주의 사상을 발견할 수 있는 비석이 새겨져 있습니다. 비석.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비석에 새겨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산수무늬 벽돌은 요것도 사비시대의 유물인데 산과 구름 같은 걸 조각해서 신선의 세계를 표현을 했는데 그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막 산이랑 있고 막 구름들 막 보이죠. 이게 산수무늬 벽돌이에요. 사진도 알아두세요. 이 사진도.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삼국의 문화를 정리를 해 봤는데 자, 이제 포인트.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분과 그 유물 일단 고구려는 벽화 위주로 보셔야 돼요. 벽화 위주로. 그 다음에 백제는 무령왕릉 2개 있었죠. 무령왕릉, 진묘수는 나중에 도교에서도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금관 장식 같은 거, 그런 거. 신라는 호우명 그릇, 천마도,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중요한 거, 그죠? 금관 예쁜 거 하고.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 위주로 그냥 아시면 돼. 고분에 막 자세히 설명은 드렸지만, 그건 이따 기출문제 풀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 거고, 출제 빈도는 뭐니 해도 이 탑하고 불상입니다. 그래서 탑, 세 개의 익산 미륵사지 석탑, 부여 정림사지 옥층 석탑, 경주 분황사 모전 석탑. 그리고 금동, 요 불상은 금동 영가 7년명 열애 입상. 요 중요한 거는 영가 7년명. 그죠? 요거는 방가사유상. 요거는 우리 서산댁, 서산 마에도 좀 자애롭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오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마에는 전혀 다른 뜻이지만 삼존불 요거. 그 다음에 우리가 백제 역사 유적 지구 봤었죠.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어디에? 부여에 해당되고 두 가지가 익산에 해당되고 요 두 가지는 공주에 해당되더라. 이거를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교 관련 문화는 뭐 저절로 외워져요. 이 도교 관련 문화 유산은 어렵지 않아. 그냥 저절로 외워져요. 저절로. 그래서 우리가 저랑 같이 암기도 한번 해봤으니까 이제 암기했으니까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러 가자고요.